클린스만 감독의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 이런 얘기죠. 클린스만 감독이 인터뷰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부임 초기에 한국에 계속 머물면서 K리그를 보러 다녔는데 나한테 한국에 꼭 머물러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상주해야 된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고, 이제 내가 그 7월과 8월에는 대표팀 일정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미국에 간 건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이제 뭐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제적인 무대를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국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국가대표팀 감독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국외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선수들을 관찰하는 것처럼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축구협회에서는 계약할 때부터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긴 인터뷰라서 말이 꼬인 게 아니겠느냐 라는 이제 답변을 내놨고, 이제 그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클린스만 감독이 상주하라고 하는 말이 없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계약하는 시점부터 국내에 거주한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팬들이 국내 거주에 대한 반응이 이렇다는 이야기가 충분히 오갔다. 그러니까 이게 요 이야기는 뭐 국내에 거주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여론들을 전달을 해줬다. 서로 의견 교환도 많이 했었다. 이렇게 이제 축구협회는 대답을 내놨어요. 문제는 뭐냐면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이렇게 하는 행보가 축구협회에서 말은 해줬을지 몰라도 계약서에 뭔가 이 클린스만 감독이 며칠 이상은 국내에 상주해야 된다, 혹은 클린스만 감독이 휴가 때 이외에는, 혹은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 이외에는 해외로 나가서 하는 활동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계약서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없는 것처럼 클린스만이 행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클린스만 감독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 이 뜻은 이제 해외에서 체류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는 방식 말고 계속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서울에서 할 일이 없는데 서울에 있는 것보다는 김민재가 있는 뮌헨이나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팬들이 원하는 것처럼 내가 한국에만 있으면 대표팀 업무를 수행하는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결국엔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비판 여론이 정말로 많지만 바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외에 나가서 지금 거주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업무를 보는 게 정말 문제가 없다고 순수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클린스만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계약서의 장치가 없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사실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축구협회가 클린스만의 이러한 행동을 예측을 못했다? 라고 하기에는 클린스만 감독의 이 커리어를 보면 이러한 행동들을 늘상 했습니다. 독일 대표팀을 할 때도 미국에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독일 대표팀에서도 너 우리나라 국대, 심지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미국에 많이 가냐 라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뭐 헤르타 베를린 때 그 뭐 페이스북 켜서 이제 나는 떠납니다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여러 이제 팀을 거치면서 늘상 이러한 식으로 약간은 이제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축구협회에서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커리어를 알았을 거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 해외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혹은 해외로 나가도 좋지만 며칠 이상은 국내에 체류해서 한국 국가대표팀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당연히 넣어놨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넣어놓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건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도 아니 나는 원래 이렇게 일을 했고 그거를 다 감수를 해서 나랑 계약을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 클린스만 감독은 정말 순수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책임감 없이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 축구협회 쪽에서도 당연히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클린스만 감독이 미국 대표팀에 있었을 때 하나의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표팀에서 경질된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클린스만이 너무나 외국 코치들에만 집착을 하고 특히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 너무나 무관심하고 미국 프로축구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메이저리그 축구가 뒤떨어졌다. 훈련 방식이 유럽에 비해 엄청나게 좋지 않다. 차이가 크다. 이러면서 이제 MLS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메이저 사커에서도 클린스만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클린스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 않다. 라고 이제 이미 이야기가 한번 됐었고요. 심지어 또 너무 똑같아요. 나는 독일 사람이고 유럽 축구에 익숙하고 더 이제 선진 축구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미국 축구, 내가 있는 한국 축구는 그런 선진 축구에 대해서 무지한 쪽이고 그래서 내가 좀 알려줄게.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그런 경향을 늘상 보여줬어요. 그래서 더 맘대로 하는 경향이 미국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클린스만이 자신은 미국 축구에 높은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라는 점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수준 높은 코치들을 구성하기 위해 코치진을 미국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고 다 외국인으로 좀 구성을 하겠다. 왜냐면 더 선진 축구에 적합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국가대표팀에서 후순위, 무조건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국가대표팀에서 앞자리. 이렇게 하면서 미국 대표팀에서도 이러한 불만과 비판점들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헤르타 베를린에서도 클린스만이 헤르타 베를린에서 떠난 방식은 그가 다시는 독일에서 코치로서 그의 얼굴을 비출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비판까지 받았던 사람이고요. 신뢰도 상실, 그리고 뭐 어른이 되어서는 할 수 없는 일, 이렇게 클린스만 감독이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제 하니까 이런 비판을 미국, 뭐 헤르타 베를린 가리지 않고 늘상 비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소름 돋게 똑같은 거 뭐냐면 그가 잘하는 것은 자기 PR이다. 그의 끊임없는 미소, 친근함, 그리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의지는 클린스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인물로 만듭니다. 너무 똑같아요. 우리 축구 대표팀에서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매일 웃으면서 인터뷰하고 사람 좋다는 반응이 맨날 나오고, 다만 책임감은 좀 없고 열정적으로 지도를 하진 않고 자국 리그를 약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똑같아요. 근데 축구협회가 이거를 몰랐으면 진짜 안 되는 거고요. 알았는데도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할 때 클린스만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어떠한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건 축구협회가 일 처리를 잘 못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계약 시점부터 국내 거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국내 거주에 대한 축구 팬들의 반응도 충분히 전달을 했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에 클린스만 감독이 며칠 한국에는 무조건 상주해야 된다는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할 것이다. 뭐 이렇게 계약서로 클린스만 감독을 제어할 수 있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계약할 때 클린스만 감독한테 상주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클린스만 감독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다. 이건 축구협회가 계약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좋지 않았죠. 일단 우리의 밀러 위원장 클린스만 감독을 1순위로 꼽지 않았어요. 밀러 위원장도 그때 뭐 인터뷰에서 강남 스타일이 뭐 한국 축구의 뭐 스타일 뭐 이렇게 한 게 이제 알고 보니까 진짜로 클린스만에 대해서 단 한 개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를 했던 거였죠. 본인은 이제 뭐 모레노 감독이나 다른 감독들을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보다 위에서 클린스만 감독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밀러 위원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도 정상적인 절차로 선임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에는 김판곤 위원장 시절에 우리가 어떤 이 감독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과 이 감독의 스타일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 감독이 우리 축구계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해 줄 수 있고 완전한 힘을 쏟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김판곤 위원장이 벤투 감독 선임할 때도 벤투 감독을 선임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코치가 국내에서 상주를 하겠다 라는 조건을 달고, 심지어 협상하는 자리에도 자신들의 코치진을 다 데려와서 우리는 이런 축구를 합니다 라고 보여줬기 때문에 벤투 감독을 선임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벤투 감독을 선임했을 때 그 좋았던 감독 검증 시스템, 감독 검증 기준을 당연히 따랐어야 돼요. 근데 밀러 위원장을 거치지도 않고
축구협회가 자신들이 스스로 클린스만을 선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 우리 대표팀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거를 축구협회가 단 한 가지도 이야기를 안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클린스만 감독이 선임될 때도 클린스만 감독이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혹여나 아시안컵을 뭐 우승하거나 좋은 성과를 내도 다음에는 이렇게 감독을 선임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클린스만이 이렇게 하다가 잘할 수도 있어요. 아시안컵 갑자기 이제 우승할 수도 있고요. 혹시 몰라요. 이제 남은 기간 동안 클린스만 감독이 갑자기 막 잘해져가지고 팀이 막 분위기를 타고 그러면서 성과를 낼 수도 있죠. 근데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한 과정,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뭐 나는 이제 국제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국내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건 클린스만 감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다음 감독부터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방식이 성공 가능성이 극히 적은 방식이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감독을 선임하거나 뭐 선수를 영입할 때도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방식과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선수를 영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혹시나 안 좋은 방법으로 영입을 하고 안 좋은 방법으로 일을 진행해도 성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길게 못 간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클린스만 감독이 지금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도 축구협회의 시스템 자체가 매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꼴이고, 그리고 만약에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부터 잘한다고 하더라도 축구협회가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감독을 선임하거나 이런 식으로 감독과 계약을 맺으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그 축구협회가 기업의 후원이 들어가고 하는 곳이지만 한국 대표팀이라는 걸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좋은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축구에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다.